소금, 유무, 강, 경에 아기를 죽이려다 죽이지 못하고 또 무서운 진통기를 벗어난 봉여미 어머니는 이제는 극도로 배고픔을 느꼈다. 지금 따끈한 미역국 한 사발이면 그의 몸은 가뿐해질 것 같다. 미역국. 지난날에는 남편이 미역국과 흰 이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손수 떠 넣어주던 것을 하며 눈을 꾹 감았다. 비에 젖고 또 비에 젖은 헛간 바닥에서는 흙내에 피비린내를 품은 역한 냄새가 물큰물큰 올라왔다. 어떡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살아야 저것들을 키울 터인데 무엇을 먹나. 누가 지금 냉수라도 짤짤 끓여다 주어도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것 같다. 그러나 그는 흙을 주워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 않은가. 봉여미를 깨울까. 그래서 이 집 주인에게 밥이나 좀 해달랄까. 아니 못할 일이야. 무슨 장한 애를 낳았다고 그러랴. 그러면 어떡해? 오래지 않은 알이 밝을 터이니 아침에나 주인 집에서 무엇이든지 얻어먹지. 하였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떠서 뚫어진 헛간 문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캄캄하였다. 날이 언제나 새려나. 이 집에는 닭이 없는가 있는가 하며 귀를 기울였다.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 간혹 채마밭에서 나는 듯한 벌레 소리가 어두운 밤에 별빛 같은 그러한 느낌을 던져주었다. 그는 아기를 그의 뛰는 가슴 속에 꼭 대며 자기가 아무렇게서라도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내가 왜 죽어? 꼭 산다. 너희들을 위하여 꼭 산다. 하고 중얼거렸다. 애를 낳기 전에는 아니. 보다도 이 아픔을 겪기 전에는 죽는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 진심으로 죽었으면 하고 생각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마침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아차아차한 고비를 넘기고 겨우 소생한 그는 어쩐지 죽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삶의 환희를 느꼈다. 그가 하필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여러 번 당하였으나 그러나 한편의 생전에는 죽음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역시 죽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죽음이란 아무 생각 없이 대하였을 뿐이었다. 이튿날 봉여미 어머니는 곤히 자는 봉여미를 흔들어 깨웠다. 봉여미는 벌떡 일어났다. 너 이거 내다가 빨아 오너라. 그저 물에 헹구면 된다. 피에 젖은 속옷이며 걸레 뭉치를 뭉쳐서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때 봉여미 어머니는 어쩐지 달이 어려웠다. 그리고 딸의 시선이 거북스러움을 느꼈다. 봉여미는 아직도 가슴이 울렁거리며 모두가 꿈속에 보는 듯 분명하지를 않고 수없는 거미줄 같은 의문과 공포가 그의 조그만 가슴을 꼭 채웠다. 그리고 딸의 시선이 거북스러움을 느꼈다. 봉여미는 아직도 가슴이 울렁거리며 모두가 꿈속에 보는 듯 분명하지를 않고 수없는 거미줄 같은 의문과 공포가 그의 조그만 가슴을 꼭 채웠다. 그는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딸이 나가는 것을 보고 저것이 추울 터인데 하며 자신이 끝없이 더러워 보였다. 봉여미 신발 소리가 아직도 사라지기 전에 그는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볼수록 뭉치정이 푹푹 든다. 그리고 아기의 얼굴에 맞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주인 집에서 깨어 부산하게 구는 소리를 그는 들으며 밥을 하는가? 밥을 좀 주려나? 좀 주겠지. 하였다. 그리고 미역국 생각이 또 일어나며 김이 어린 미역국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려 보인다. 따라서 배는 점점 더 고파왔다. 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그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겁이 펄쩍 났다. 무엇을 좀 먹어야 할 터인데 그는 눈을 뜨고 사면을 휘돌아보았다. 아직도 헛간은 컴컴하다. 컴컴한 저편 구석으로 약간씩 보이는 팥불이. 그는 어제 저녁에 주인 여편네가 오늘 장에 내다 팔팔을 헛간으로 옮겨 쌌던 생각을 하며 옳다. 아무개라도 좀 먹으면 정신이 들겠지. 하고 얼른 몸을 숙구어 팥뿌리를 뽑았다. 그러나 주인이 나오는 듯하여 그는 몇 번이나 뽑은 팔을 입에 대다가도 감추곤 하였다. 마침내 그는 팔을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쩍 씹었다. 그때 이가 시큼하며 딱 맞찔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쩍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침이 턱 밑으로 흘러내릴 때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몰아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 그는 다시 팔을 입에 넣고 이번에는 씹지도 않고 혀끝으로 우물우물하여 목으로 넘겼다. 넘어가는 파는 왜 그리 도차며 뻣뻣한지. 그의 목구멍은 짖어지는 듯 눈물이 쑥 비어졌다. 팔을 먹고도 사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헛간 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때 신발 소리가 나며 헛간 문이 활 열린다. 어머이. 용의 어머니를 빨래터에서 만났어. 그래서 지금 와. 말이 채 마치기 전에 용의 어머니가 들어온다. 봉염이 어머니는 얼결에 일어나 그의 손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용의 어머니는 선더거워서 한 집안같이 가까이 지내었던 것이다. 그래서 봉염이를 따라 이렇게 왔으나 그들의 참담한 모양에 반가움이란 다달아나고 내가 어째서 여기를 왔던가 하는 후회가 일었다. 그리고 뭐라고 위로할 말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 봉염이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한참 후에 용의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봉염이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답할자 사나워 그렇지요. 왜 죽지 않고 살았겠수. 그런데 언제 나려왔수. 여기를 우리 작년에 모두 왔지. 우리 동네서는 모두 떠났다오. 토벌란통에 모두 밤도망들을 했지. 어디 농사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여기 내려오니 일이 어렵구려. 봉염이 어머니는 퍽이나 반가웠다. 그리고 용의 어머니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번개같이 깨달으며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고 사정하리라고 결심하였다. 용의 어머니, 난 아이를 낳았다오. 어젯밤에 이걸 어떡하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날 며칠 동안만 집에 있게 해주. 어떡하겠수. 나 같은 년 만나기만 불찰이지. 그는 말끝에 또다시 울었다. 용의 어머니를 만나닌 안편이며 봉식의 생각까지 겹쳐 일어나는 동시에 어째서 남은 다 저렇게 영감이며 아들 딸을 데리고 다니며 잘 사는데 나만 이런 비운에 빠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용의 어머니는 한참이난 안처한 기색을 띠다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러시유 할 수 있소. 용의 어머니는 더 물으려고 안 하고 안 나오는 대답을 이렇게 겨우 하였다. 뒤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던 봉염이까지 구원받은 듯하며 한숨을 호내 쉬었다. 고맙수. 그 은혜를 어찌 갚겠수. 봉염이 어머니는 덜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봉염에게 아기를 업혀주었다. 용의 어머니는 이렇게 모녀를 데리고 가나? 남편이 뭐라고 나무라지나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발길이 무거워졌다. 용의 집으로 온 그들은 사흘을 무사히 지냈다. 용의 어머니는 나무 빨래 삭슬 맡아 날이 채 밝지도 않아서 빨랫가루 달아나고 용의 아버지는 철도공사 인부로 역시 그랬다.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보는 봉염이 어머니는 그들을 마주 바라볼 수 없이 어려웠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 저녁 봉염이 어머니는 빨랫가에서 돌아오는 용의 어머니를 보고 나도 남의 빨래를 하겠으니 좀 맡아다 주. 용의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어서 더 눕고 있지. 웬일이오. 어려워 마루. 용의 어머니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이 눈을 껌뻑이더니 다가앉았다. 부엌에서는 용애와 봉염이 종알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전 빨래 맡아다 하는 집엔 저주물을 구하는데 애가 딸렸다더라도 젖만 많으면 두겠다고 해. 그 대신 돈이 좀 적겠지만 어떠우. 봉염이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다. 참말이요. 애가 있어도 된대요. 용의 어머니는 이 말에는 우물쭈물하고 하여간 말이야. 한 달에 12,000원을 받으면 집세 얻어서 봉염이와 애기는 다루 있게 하고 애기에겐 봉염이 어머니가 간간히 와서 젖을 먹이고 또 우유를 곁들이지 어떡거나. 큰애 같지 않아 갓난애니까 적에서 알면 재미는 좀 적을게요. 그러니 우선은 큰애라고 속이고 들어가야지. 그러니 그렇게만 되면 그 벌이가 아주 좋지 않어.
봉염이 어머니는 벌이 자리가 난 것만 다행으로 가슴이 뛰도록 기뻤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서 들어가도록 해주 하였다. 그리고 돈만 그렇게 벌게 되면 이 집에 신세진 것은 꼭 갚아야겠다 하며 자는 아기를 돌아보았을 때 저것을 떼고 남의 애에게 젖을 먹여 하였다. 며칠 후에 몸이 다소 튼튼해진 봉염이 어머니는 드디어 저줌으로 채용이 되어 아기와 봉염이를 덜어치고 가게 되었다. 그리고 봉염이와 아기는 조그만 방을 채 얻어 있게 하였다. 그 후부터 아기는 봉염이가 맡아서 길렀다. 아기는 매일 같이 밤만 되면 불이 붙는 것처럼 울고 자지 않았다. 그때마다 봉염이는 아기를 업고 잠오는 눈을 꼬집어 당기면서 방 안을 거닐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기와 같이 소리를 내어 울면서 어두운 문 밖을 내다보곤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렇게 지나기를 한 1년이 되니 아기는 우는 것도 좀 나아지고 오줌이며 똥도 누겠노라고 낑낑대었다. 봉여미는 아기를 잘 거두어 주다가도 애가 놀러 왔는데 자꾸 운다든지 제 장난감을 흐트러 놓는다든지 하면 아기를 사정없이 때리었다. 그리고 마치 오줌과 똥을 누겠노라고 못하고 방바닥에 싸놓으면 사뭇 죽일 것 같이 아기를 맺히며 때리곤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제 몸이 고달프고 귀찮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봉염이 이름자를 붙여서 붕이라고 지었다. 봉이는 이젠 우유를 안 먹고 간간히 어머니의 젖과 밥을 먹었다. 그는 이제야 겨우 빨빨기였다. 그리고 때로는 오뚝 일어서고 자착자착 걸었다. 그러나 눈치는 아주 엉뚱나게 밝았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돈과 오줌을 방바닥에 싸놓고도 언니가 때릴 것이 무서워서 야! 하고 때리기 전부터 미리 울곤 하였다. 그리고 어떤 때는 봉여미가 동무와 놀량으로 봉이를 보고 자라고 소리치면 봉이는 잠도 안 오는 것을 눈을 꼭 감고서 땀을 뻘뻘 흘리며 자는 체하였다. 그가 돌이 지나도록 자란 것은 뼈도 아니요 살도 아니요 눈치와 머리통뿐이었다. 머리통은 조그만 바가지통만 하였다. 그리고 머리통이 몹시도 굳었다. 그러나 이 머리통을 싸고 있는 머리카락은 갓나청 그대로 노란 것이 나스스하였다. 어쨌든 그의 전체에서 명부터 보이는 곳이란 이 머리통같이도 보이고 혹은 이 머리통이 너무 체에 맞지 않게 크므로 못 이겨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이 무겁게 보이곤 했다. 봉이는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왔다 갈 때마다 그는 번번이 울었다. 그때마다 산모녀는 서로 부담고 한참씩이나 울다가 해지곤 하였다. 어느 여름날이다. 봉여미는 열병에 걸려 밥도 못 지어 먹고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불같이 뜨거워서 미처 어디가 아픈지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곁에서 봉이는 앵앵 울었다. 봉여미는 어머니나 와 주었으면 하면서 어제 먹다 남은 밥을 봉이의 앞에 놔주었다. 봉이는 울음을 그치고 밥을 퍼넣는다. 봉여미는 눈을 딱 감고 팔을 이마에 올려놓았다. 그러다 신발 소리 같아 눈을 번쩍 떠서 보면 어머니는 아니요. 곁에서 봉이가 밥그릇 쥐어 당기는 소리다. 그는 화가 버럭 났다. 잡놈의 계집애 한자리에서 먹지 여기저기 다니며 버려놓니 눈을 부릅떴다. 봉이는 금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며 입을 비죽비죽하였다. 그리고 문을 돌아보았다. 필시 봉이도 어머니를 찾는 것이라고 봉여미는 얼른 생각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 하고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고 한참이나 울듯 울듯이 봉이를 바라다 보았다. 봉이야, 너 엄마 보고 싶니? 우리 갈까? 그는 누가 시켜주는 듯이 이런 말을 쑥 뱉었다. 봉이는 물끄러미 보더니 밥술을 댕그럭 놓고 달아온다. 봉여미는 아차, 내가 공연한 말을 했구나. 후회하면서 봉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때 두 줄기 눈물이 그의 볼에 뜨겁게 흘러내리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오 안 나와? 오늘은 곧 올 차례인데. 그렇지 봉이야. 봉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응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어서 밥 먹어. 우리 봉이는 착해. 봉여미는 봉이의 머리를 내려 쓸고 내려놓았다. 봉이는 또다시 밥술을 쥐고 밥을 먹었다. 봉여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어머니가 와서 깨끗이 쓸어주고 가던 거미줄은 또다시 연기같이 쓸어붙었다. 어머니는 거미줄이 쓸었는데 두 안 온다니 하였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왔건만 그 기억은 아득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그는 도란우며 어머니가 조반을 먹고선 명수를 업고 문 밖을 나오나 에크 이젠 되놈의 상점은 지났겠다. 이젠 문 앞에 왔는지도 모르지. 하고 다시 문 편을 흘금 바라보았다. 그러나 신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봉이가 술구는 소리뿐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탁 열어 젖혔다. 봉이는 어쩐 까닭을 모르고 한참이나 언니를 말끄러미 바라보다가 발발 기어왔다. 그는 코에서 당김이 확확 내뿜는 것을 깨달으며 팔싹 주저앉았다. 밖에는 곁집 부인이 흰 빨래를 울바자에 바삭바삭 소리를 내면 얼고 있었다. 바자 밖으로 넘어오는 손끝은 홱사이 어머니의 다정한 그 손인 듯. 그리고 금시로 젖비린내를 가득히 피우는 어머니가 저 바자 밖에 섰는 듯하였다. 그는 젖비린내 속에 앉아 있으면 어쩐지 마음이 푹 놓이고 평안함을 느꼈다. 그는 못 견디게 어머니 품에 자기의 다는 몸을 탁 안기고 싶었다. 그는 목이 마른 듯하여 물을 찾았다. 그래서 봉이가 밥 말아 먹던 물을 마셨지만은 어쩐지 더 답답하였다. 이렇게 자리에 못 묻고 안타까워하던 그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가 무엇에 놀라 후닥닥 깨었다. 그의 얼굴에 수없이 붙었던 파리 소리만이 왱왱하고 났다. 그는 얼른 봉이가 없는데 정신이 바짝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만 발악을 하고 울고 싶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 일어났다.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가니 어머니와 봉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는 마당이 부거지도록 내리쪼인다. 어디 갔을까? 어머니가 하고 울 밖에까지 쫓아나갔다가 앞집 부인을 만났다. 우리 어머니 못 봤어. 못 봤어. 왜 어디 아프냐? 너 어머니 못 봤다는 말에 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는 눈이 벌게서 찾아다니다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때 뒤뜰에서 무슨 소리가 나므로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저편 드물동이 옆에는 봉이가 붙어서서 그 큰 머리를 숙이고 마치 젖빨듯이 입을 드물동이에 대고 드물을 꼴깍꼴깍 들이마시고 있다. 그리고 머리털은 햇볕에 불을 댄 것처럼 빨갛다.